안녕하십니까. 보면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변호사님이 중간간 관련해서 성공 사례 우리 영상 촬영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채널에서 그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아, 그런가요? 저한테도 좀 의미 깊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무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좀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술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촬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간간 사건 중에요. 정말 많은 사건의 빈출 유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관계를 하기로 상호 합의를 해요. 그리고 그날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감정 변화가 있고 관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뒤늦게 고소를 하는 경우, 중간간으로요. 그랬을 때 이 사건화돼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제가 기억나는 유형 중에 하나는 그 당사자가 평소에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가 그날 이제 술을 마시고 상호 협의하에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경우 맞죠. 다음날 그것을 제3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제3자가 알게 되면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봤던 유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연인이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또 술을 마시다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반면 한 명은 그냥 그날만 성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서로의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또 다음날 고소에 이르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화가 됐을 때 변호사님, 주로 수사기관들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중간간 혐의임으로 판단을 할까요? 이 중간간처럼 디테일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되는 사건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을 한다고 했을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돈을 넘겨주고 이렇게까지 수사하진 않잖아요.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중간간은 처음에 만나서 술을 먹게 된 시점, 그리고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증거가 되는 것들이 다 중요한데 CCTV네요. 제일 그쵸. 중요하겠죠. 모텔 CCTV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모텔 CCTV라든지 아니면은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대부분 그런 경우에 같이 술을 마시고 뭐 이동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든지 누가 뭘 먹었고 누가 결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모텔 카드 결제 내역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 결제 시각이 또 매우 중요할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리고 안에서 그리고 성관계 이후 다음날 이어지는 쭉 대화 내용들,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전화 통화 내용, 제3자한테 말한 내용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뒤에는 실제로 중간간으로 고소를 할 때 첨부되는 것들이 진단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꽤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진단서가 성관계를 했다는 걸 추지할 수 있는 진단서, 실제 어떤 성기 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이런 것들도 첨부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 성기 부분에서 그 성관계 흔적이 있는지를 증거를 채취해서 확인하기도 하죠. 변호사님, 제가요 지금 현재 제가 변론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정말 이 증거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추지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설명을 드리면 갑 대표라는 사람과 을 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식을 했어요. 근데 을 직원이 자기 차를 타고 이제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네. 근데 갑 대표는 이제 대리기사가 왔기 때문에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을 직원이 자꾸 갑 대표한테 제 차 타고 가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기사는 가야 되는데 자꾸 을 직원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우리 대표가 타야 되니까 라고 하고 그 대리기사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결국엔 차 주인인 주거지 쪽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네. 을 직원의 주소를 대리기사가 알아야 되는데 을 직원이 그때부터 자꾸 잠들면서 자기 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얘기해줘야 데려다 주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있는 갑 대표는 일어나라고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이 을 직원은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자꾸 갑 대표에게 자꾸 기대요.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서요. 인사물성이 아니고요. 그걸 또 역시 대리기사는 다 듣고 있어요. 목격하고 듣고. 네, 예. 있어요. 그러다가 갑 대표가 더 이상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모텔로 가자고 해요. 네.
그리고 모텔에 도착을 해서는 을 직원과 갑 대표는 같이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요. 다 CCTV에 찍혔군요. 네, 다 아. 찍혔어요. 찍혔고, 그리고 그 결제도 참 신기한 게 갑 대표가 지갑을 술집에서 놔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을 직원의 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모텔비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텔 방에 들어갔겠죠. 근데 우연적인 게 성관계 중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을 직원의 핸드폰이 켜져 버린 거예요. 그 전화가 왔을 때 우연히 눌러서 아마 그렇죠. 켜지거나 네, 한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건 상대방은 을 직원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집에 안 오니까. 네. 그러면서 성관계에 관련된 소리가 다 들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성관계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걸 확인한 을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요. 하면서 막 전화를 하고 나서 먼저 을 직원은 모텔에서 나와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됐냐면 이 을 직원과 남편이 엄청 다퉜나 봐요. 그래서 을의 남편이 갑 대표의 사모에게 전화를 해요. 너의 남편이 나의 아내와 모텔에 네. 갔다. 뭐 붙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관으로 소송을 하자. 우리 둘이가 피해자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 대표의 아내는 상관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신기한 게 을 직원의 남편은 상관을 걸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을 직원이 갑 대표를 중간간으로 고소를 했어요. 바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맞아요. 그걸 저희가 지금 중간간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사례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증거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저희는 사실 이 중간간의 무혐의를 넘어서 을 직원에 대한 무고까지 고소를 지금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사건도 보면은 하나하나 증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구성을 한 거죠.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이것은 CCTV, 이것은 대리기사의 진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중간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혐의 없음이 나오고 무고도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들리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간간으로 고소가 되게 되면 이렇게 변론을 해야겠지만 고소가 되는 것부터가 사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억울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을 좀 안 당하기 위한 대응 방안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야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때 증거를 남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좀 치사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처럼 신뢰 관계에 있는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관계 직전, 직후에 어떤 통화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는 녹음 녹취를 저희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텔이라는 어떤 성관계를 한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CCTV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가급적 뭐 끌고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같이 걸어가는 게 낫겠죠. 더 나아가서 결제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로 들어가는 것을 추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관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성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과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모텔에서 같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잘 보관을 해두시고 거기에서 상대방의 뭐 유도 신문이나 이런 데 넘어가서 섣불리 뭐 미안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유의할 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